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서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 잘 지내시나요? 지금 뭐 벌써 6월 달에 접어들었죠. 벌써 9월이면 이제 우리 학생들 그동안 준비했던 서류들 다 정리해서 내고 해야 될 텐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재수생 학생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수생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선생님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학생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수생 학생들의 학종 준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먼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수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취지 자체는 재수생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재학생에 맞춰서 그 재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는 국내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의 3년간의 기록을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학생이 생각하는 전공 부분과 전공 역량을 잘 7대 창체활동이라는 어떤 그 생활기록부 기록란에 우리 입학사관과들과 교수들이 잘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장하는 과정, 무엇에 대한 성장이죠? 전공 역량에 대한 성공 과정을 성장 과정을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재학생들한테 위주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생계부가 없는 해외고 학생들이나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이나 심지어는 시기를 놓친 재수생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그 사연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갖고 온 그 타이틀이 있죠. 경험과 의미의 중요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며, 느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어떤 감정의 어떤 느낌들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그 느낌 속에 여러분들만이 본인의 전공 역량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배웠고 또 느꼈는가. 여기서의 느낌이라는 것은 감정만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깨달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물어보는 것은 우선 뭘 했냐, doing, 뭐를 해야 해요. 근데 이 뭐라는 것은 제가 이제 누누이 정강 그 강의를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전공 역량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doing.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나 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그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공모전을 통한 프로젝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공모전이었지만, 관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관점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관점이 학생부 종합전에 맞게 길러져야 학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관점에서 모든 전공 역량과 모든 로드맵들이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관점에 대한 중요성은 저번 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만 해서, 프로젝트만 해서, 그래서 이제 공모전이라는 것을 붙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 대학교마다의 그 룰을, 이 비유강을 보시면 상을 타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을 기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면 뭐 올림피아드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토플이나 탭스 같은 것도 있지만 수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전공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상을 탔다. 그러면 뭐 상을, 그런 교과에 대한 상은 아니죠. 전공 역량에 대한, 전공에 대한 상이긴 한데, 기재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웠고 느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는, 공모전은 상을 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내가 성장하는 전공 역량에 대한 과정을 내가 심도 있게 깨달아가고 내가 성장시켜가는 과정 속에서의 공모전을 통해서 증빙을 받을 수 있고,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공모전을 통한 증빙 방법은 또 자세히 제가 다음 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전을 통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아웃풋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너가 무엇을, 전공 역량을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너만이 느끼고 배운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깨달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식과 인식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과 인식이 없이는 아무리 백날 우리가 뭐 정말 수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모전 헌터라고 있죠. 상을 타기 위해서 공모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금도 있고 하니까. 우리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정말 그 스펙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과 등 순위와 이런 거를 쌓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 공모전을 통한 본인의 의식과 인식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공모전이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프로젝트는 본인의 관점에 맞게 본인의 로드맵에 맞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로드맵은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왜? 개별 여러분들의 성격과 미래 비전과 잠재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로드맵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 대입시켜서 할 수는 없고요. 본인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거고.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식과 인식이라는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로만 갖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SW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과 우리가 이제 컴퓨터공학과 정도의 그 과정에서 보면 여기 그 특기자 전형은 사실은 과정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서 딱딱 골라주는 그 아주 큰 대회들, 국제 대회들도 있고 국내에서도 큰 대회들에 뭐 1, 2, 3등 중에서 뭐 5개 정도 상을 탔다. 그러면 이제 그 규격에 맞으면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특기자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과정을 입증해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상보다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의식과 인식이 길러졌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의식과 인식이 길러기 위해서는 관점이라는 게 교육이 돼야 되고, 다시 말해서 관점을 기르고 의식과 인식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봉사나 여러 가지 잠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리더십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의식과 인식이 길러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성균관대 연세대회를 갖고 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겠지만 자기소개서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적합성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증빙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한해서 자기소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와 자기소개서의 관계가 어떻게 중요한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재수생들이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사연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연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재수생들은 이미 사실은 이제 국내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계부가 이제 마감이 된 상태죠. 이제 3학년 1학기 때 재학생일 때는 학종을 넣을 것이고, 만약 3학년 1학기까지 2년 반 동안에 만든 걸쳐서 성장시키고 개발시킨 생활기록부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외적인 활동만 그렇게 많이 했다고 치면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계부가 2학년 1학기까지 들어간 학생들의 재학생일 때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마감이 된 거고, 만약 이 학생이 재수생이 돼서 20살이 돼서 다시 한번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을 한다 했을 때 재학생일 때는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이제는 반학기가 더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좀 드리면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건 있어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학사원관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 17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사원관제 때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은 16년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그 가장 초창기에 입학사정관제 때는 어떤 규격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패러다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어떤 학생들이 이제 선발이 되고 뽑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써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 적어도 17년, 거의 20년을 바라보는 전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현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동안의 뭐 책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튜브 영상들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동안 했던 아이들, 학생들, 또 뭐 제대로 잘 가르쳤고 잘 준비시켰던 학부모들, 또 잘 뭐 했던 학교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6년째, 17년째 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린 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학생들을 가르쳤던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합격을 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내 어떤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른다 해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은 그 16년, 17년이라는 그 풍문, 쌓여져 있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정보량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느낌상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다 해도 내가 정말 맞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취지에 맞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또 나의 어떤 관점과 나의 생각과 내가 정한 어떤 전공에 대한 나만의 어떤 객관적이며 독특한 독창적인 전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전공 역량의 프로젝트와 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증빙받을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가 만약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교육에 내가 지금 뭐 일반고 학생이라면 이것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금 넣고 있고, 내가 만약 검정고시 해고 학생이라면 이것을 증빙서를 어떻게 증빙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면서 이것을 아웃풋으로 증빙서류에 맞는 자기소개서, 증빙서류의 내용을 잘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 그 사인들, 도장들,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면접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상황이 나와도 내가 했던 프로젝트나 내가 했던 이런 그 전공 역량과 내가 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의식과 생각들, 길러진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길러지는 겁니다.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 너가 바라보고 있는 너 전공에 관한 이 세상의 문제점들, 혹은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며, 너가 그래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가 깨달은 게 있다면, 너가 이걸 발전시키고 이 세상을 너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만이 해법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이 무엇이냐를, 너의 대안점은 무엇이냐를 대학의 교수들과 입학사관관들은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아웃풋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의식과 인식, 여러분들만의 어떤 관점에 대한 생각들,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창의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발전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또 대학에 간 우리 학생들의 여러 얘기들도 있어요. 잘 들어보면 공통된 게 있어요. 아,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이 수반이 돼야 대학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내가 무엇을 생각해서 어떤 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치환을 시키면 기간하고도 연관이 돼요. 기간.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들어가 생계부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우왕좌왕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관점을 만드는 시기는 초등학교 때, 중학생 때까지 끝나야 된다. 물론 고등학생이 돼도 진로나 구체적으로 뭐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 그것도 그냥 경찰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본 어떤 경험 때문에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아, 경찰보다는 군인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변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 그거 심리학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변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갑자기 고등학교 때 와서 생겨야 되고 갑자기 고등학교에 와서 그것이 자꾸만 뭐 전혀 연관성 없이 변해버린다면 그건 이미 실패한 거다. 왜? 이미 다른 아이들은 스타트가 돼서 저만큼 뛰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자꾸만 여기서 장애물에 걸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것이 조금 바람직하게 잘 가야 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다양한 이제 그 층이 계시겠지만, 뭐 학생부 종합뿐만이 아니라 레슨을 받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지금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좀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예체능 계열이에요. 자신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예체능이라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미대 입시도 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긴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중 있고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예중에서는 뭐 영영과 이런 거는 예중에 많이 없죠. 거의 없죠. 예중은 파인아트, 음악, 미술, 그다음에 무용. 요게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예중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가서 처음부터 그것을 잘 이렇게 기회를 받고 코스를 밟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중이 끝나면 거기서 이제 예고로 가겠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고로 가겠죠. 예중을 나온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예고의 과정에서는 보면 예중에서는 별로 없는 어떤 뭐 영영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고에서는 생겨나요. 하지만 예중은 영영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고에서 영양가가 생겨난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노래도 해보고 뭐 무용도 해보고 음악도 해보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게 변화가 돼서 그 연기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요. 문학 쪽도 마찬가지. 문창가가 예 중에서 문창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창가는 예고에서부터 있어요. 예고에서. 그리고 대부분 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이게 우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학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젊은 나이에 그게 이미 나오죠. 이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됐을 때 그 아이한테 그걸 타고나는 게 재능이거든요. 근데 문학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이고 음악이고 우리가 무용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재능도 이제 있지만 물론 그 안에도 어떤 그 본인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했을 때 그 가사와 느낌을 다 알고 불러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재능이 있어서 목소리는 좋은데 그 느낌을 모르고 자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 겉돌죠. 그건 다 듣는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근데 문학은 뭐 글로 언어로서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더 깊은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은 사실은 좀 늦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만의 경험에 대한 본인의 의미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 드리냐면 오늘 주제가 경험과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학을 하는 부분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표현하는 거가 이제 서류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들의 관점, 그 관점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느낀 것들 글을 쓸 때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대충 머릿속으로만 취재해서 이렇게 되면 진정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잘 쓴 글이라는 것은 어떤 기교가 있고 이런 것보다도 내 어떤 삶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솔직한 내 삶의 고백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용기 있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 것들을 다른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인가가 제가 생각하는 문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학생부 종합전형도 여러분들이 느낀 관점을 의대가 됐던 경영학과가 됐던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뭐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공학과가 됐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가고 싶은 이유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대학마다 약간씩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르지만 큰 룰은 비슷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봉사라든가 여러분들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이런 것들 한번 키워나갔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내 관점이 똑같지만은 않아요. 똑같은 주제를 갖고 글을 쓰라고 해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르게 나오는 게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1000명에 가는 방향은 자기의 주제를 향해서 가는 방향은 다 달라도 1000명의 목소리가 이 나오는 그중 1000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세상에 아름답게 조화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문학에 바라보는 힘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굴하지 않고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내신이라는 벽 때문에 내가 뭐 3등급인데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내가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하는 거다. 근데 나는 조금 수학을 좀 못해. 혹은 나는 조금 뭐 국어를 못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 3등급 정도가 나오면서 나는 내가 취미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강력하게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그 부분에서 내가 몰입을 잘해. 근데 이게 수학이라는 게 발을 묶여서 내가 대학 가는 게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어. 자, 예전에는 이랬으면은 대학을 그 성적에 맞춰서 갔어야 돼요. 수능하고 논술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어쩌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조금 내신이 좀 뭐 한 과목이 부족해도 이 학생은 다른 쪽에 더 큰 재능이 탤런트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어떤 이야기들, 현실의 어떤 시선들을 보면 너 3등급이니까 3등급이니까 1등급 아이한테 더 몰아줘야지. 뭐든지. 모멘트도 잘 없죠. 없으니까 자꾸만 없는 와중에서 뭘 하려니까 다양한 시선들을 보지 못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몰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이 아이의 갈등.
아주 이 어떤 갈등과 생각들은 뭐 차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차별은 아주 일차적인 거고 그랬을 때 이 지금 시점에서 이 아이한테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그 느낌과 감정들이 어떤 행태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들이 이 아이를 지금 한참 그 감수성이 예민한 이 학생의 어떤 미래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잠시 잘못 생각해서 요때 딱 놓아버리면 대학은 영영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지금 가리키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 그다음에 뭐 지금 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또 부모님들 다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이 제 자식 같으니까 그리고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재수생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잘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예체능로 얘기를 들면 예중 나오고 예고 나오고 해서 쭉 엘리트 코스 밟아서 가는 애들도 진짜 있고 마치 예체능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꼭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뭐 특목고 자사고 쭉 가서 이제 잘 엘리트 코스 밟아서 대학 가는 아이도 있지만 인생이 한 시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자신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포기해야 했으면 하는 그런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이 이제 재수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 대입 강사지만 이제 아이를 맡아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철저하게 승부를 벌이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대학이라는 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한편 생각으로는 인문학자인 저의 어떤 소설을 쓰는 소설가인 저의 관점에서 보면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는 대학만 나와서 직장이 이렇게 100% 이렇게 뭐가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죠. 어차피 사람은 똑같습니다. 뭐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맞고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게 가식이죠. 근데 그 잘 사는 것의 의미가 좀 더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거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안에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남까지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도 살피고 잘 갈 수 있는 나의 영역을 갖고 갈 수 있느냐도 잘 사는 거의 의미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의 다양한 시선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상학의 시대에 이제 현상학의 종말론적 시대로 이제 현상학의 말기 시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현상학의 어떤 시대에서는 남의 관점, 너의 관점 다 관점들이 뭐 다 뒤섞여서 그냥 어떤 뭐 옳고 그름 어떤 좌우 없이 그냥 가는 게 현상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혼돈스럽죠. 잘못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그걸 받아들여서 나에게 맞지도 않은 것을 어떤 강압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잘못 가다 보면 또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차피 인문학에 기반이 돼서 가르쳐야 되는 전형이고 인문학하고 같이 이제 왜냐면 대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준비시켜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올바르게 혹은 즐겁게 혹은 타인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인식과 의식 속에 흘러야 돼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딱딱 결과만 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정이 더 맞는 것인가, 결과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객관적으로 준비를 시켜야 된다. 자, 다시 이제 재수생 부분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지금 뭐 다 또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능도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이 뭐 노력해 다 되는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안 되는 건 아이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라는 그 작은 하나의 어떤 넘어야 될 그 작은 고개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포기해버렸다 이러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봤자 19살, 20살, 21살, 22살 이런 부분이고 뭐 23, 24시 듣는다고 해도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 뭐 23, 24시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직 한참을 살 날이 많은 학생들이고 이 내가 남아있는 이 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 이를 생각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절히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재수생 학생들, 뭐 해외고 재수생이든, 그러니까 해외고를 나와서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면 해외고 재수생이죠. 검정고시 재수생이든, 재학 그 일반고를 나온 재수생이든, 특목고를 나온 재수생이든 다 그 재수생들은 그 재수생들만의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마 뭐 재수생에 대한 따로 입학사항관제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왜 없냐면 그 아이들을 그냥 대학에 보내기 위한 하나의 목적과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제가 어떤 분들이 제가 직접 만나서 가르치는 제자가 아닌 이상에는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제가 꾸준히 한 2, 3년부터 이제 쭉 제가 그 가르치면서 쭉 이렇게 얼굴을 책도 쓰고 하면서 실제로 제 강의를 듣고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 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합격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노하우를 또 그냥 다 알려드리는 걸 수 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대학을 가기 원하는 재수생들 늦었지만 그 늦은 게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다 그거를 내가 어떤 나태하고 게을러서 안 한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었지만 올바른 선생을 만나지 못해서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주변에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 우리 재수생들이라면 지금 이거가 그 학생들한테 전달돼서 그 학생들이 꼭 이걸 보고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하는 저희 강의 내용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할 준비물이 있어요. 자, 뭐가 준비돼야 되냐? 대교역 공통양식 이번에 2022학년도 아무 대학이나 괜찮습니다. 왜냐면 대교역 공통양식이지. 물론 이게 연대를 우리가 지금 터치하냐, 성균관대를 터치하냐, 이대를 터치하냐는 약간 달라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미세한 부분들이 또 그 평가를 결정을 지을 수도 있죠. 오늘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수생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물은 이번 2022학년도 대기업 공통문항 자기소개서 양식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저하고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말하는 근거가 자기소개서 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자기소개서를 띄워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멈춰섰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다 지금 다운받아서 컴퓨터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대기업 공통 1번 문제를 보면 이거 우리가 이제 크게 학업 영역이라고 말하는 영역인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아까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주최 측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제 강의는 의미예요. 의미. 플러스 경험. 잘 그 키워드를 좀 들으시고요. 지금 주최 측이 누구냐. 이게 절대로 이 문항을 대교역 공통 문항이지만 이 문항을 고등학교 선생님이 내는 문항이 아니고 대학에서 같이 해서 결국 이제 대학에서 그 교수들이 학생을 뽑을 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을 읽으면 어떤 키워드가 눈에 먼저 들어오나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오는 키워드의 문항들이 다를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 주관대로 가면 객관적으로 가야 돼요. 자, 볼게요. 어떤 단어가 지금 1번 단어에서 마음에 먼저 들어옵니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어떤 학생은 진로라는 부분이 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가 이제 그동안 통계를 좀 내보면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학습 경험이 먼저 눈에 탁 띄고요. 성적보다는 활동 중심에 했던 우리 학생들은 교내 활동이 눈에 띕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 보고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요리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이에요.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그래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준비하는 전형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다? 일반고, 뭐 해외고,
뭐 검정고시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그 나이 때 재학생일 때 재수생이 되지 말고 대학을 가는 게 맞다. 재생을 위한 전형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 지금 이제 일반고도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고 또 해외고하고 뭐 특목고, 해외고 특히 국제학교 이런 학생들도 국제학교 해외 그 있으면서 해외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렇지만 이제 3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정석이고 오늘 약간 비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재수생이에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이미 생계부는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해외고는 생계부는 없지만 GPA라고 하는 성적표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들은 과목들은 다 완성이 됐어요. 원래는 해외고도 학생부 종합전형 시작을 하려면 국내 대학을 오려면 10학년 때 이미 다 로드맵을 짜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할지를 다 정해서 원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비껴나갔어. 지금 재수생이 된 거야. 근데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의미와 경험입니다. 자, 우선은 이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 문항들을 보면 재밌어요. 우선 첫 번째 파악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해왔냐, 노력을 해왔냐를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요. 이 진로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전공 역량입니다. 의대면 의대, 컴퓨터학과면 컴퓨터학과, 경영학과는 경영학과.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의대면 어떤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의사 중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는 게 나의 시선이고 나의 어떤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산부인과 혹은 정형외과 어쨌든 자신의 진로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서류를 만드는 게 더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영도 그냥 경영이 아니야. 문화 경영. 문화 경영 안에서도 여러 세부 정보 그걸 정해야 돼요. 뭐 스포츠 마케팅, 무슨 경영. 자, 그럼 여러분들 본인의 진로가 있죠. 그래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바로 doing이고 이것이 과정입니다. 그것이 생기부고 생기부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생기부 없는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증빙서류에 탑재해야 될 내용이고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증빙이 돼야 하는 사실들입니다.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그냥 했던 것들은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를 못해요. 그 경험들 다양해야 되는데 다양한 경험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하나 나왔죠. 두 번째,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본인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자, 이것이 왜 대규어 1번 문항 양식의 제가 학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학습 경험.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달라. 2번은 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학습 부분이 아니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니까 이것은 미래 잠재력이나 봉사 부분이나 리더십 부분에 속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1번에서는 뭐? 1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1번에서는 학습 경험과. 근데 이 학습 경험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습 경험이니까 교내 활동. 왜? 다시 돌아올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거는 재학생서부터 이제 쭉 준비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생기부 딱 보면 내가 뭐 의대를 갈 건데 내가 뭐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어떤 걸 정했다. 그리고 세부가 뭐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내가 그걸 해서 7대 창제 활동이 이렇게 있어요. 봉사, 우리가 뭐 그 다음에 뭐 창치활동 등등등등이 있으면 리더십 등등이 있고 하면 내가 그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의미들을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1학년 때 시작점 2학년 때 중간을 거치면서 얼만큼 성장이 됐고 3학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어떤 그 가치들을 내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씩 성장되는 그 결이 느껴지게 그것이 자기소개서로 축소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재수생들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이미 벌써 딱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니까 나는 이미 고등학교는 끝났고 더 준비한 게 없어. 해놓은 게 없고 더 답답한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그 의미 같은 것도 난 잘 몰라. 그럼 난 이걸 끝났는데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 포기해야 되나?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의 키워드는요. 경험과 의미입니다.
흔히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그러면 원래는 맞아요. 카테고리 자체는 딱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만,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딱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만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관점, 학생부 종합전형의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과 분리가 되는 차이가 뭐라 그랬죠? 특기자 전형은 어떤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공모전 상을 타야 돼요. 그 공모전도 그냥 그냥 이런 하위 공모전이 아니고 정말 딱 1, 2, 3등, 4등, 5등 하는 그 공모전에 들어가서 상을 타서 그 실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 이건 굉장히 경쟁 위주의 사회의 어떤 논리와 굉장히 가깝죠. 학생부 종합전형 과정이라고 뭐라고?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나의 어떤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을 통해서 무언가 도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학생이라면 내가 대학 고등학교를 내가 졸업을 했던 19살이든 20살이든 21살이든 대학에 합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걸 갖고 세상에 뭔가를 이룩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재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난, 성악그럼 벌써 타고난 목소리를 갖고 난 아이가 있어요. 미술그럼 벌써 타고난 색감과 구도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대. 이건 천재들이 그런 건데 예술이라는 것은 기술만 갖고 그게 표현되는 게 그 안에 삶의 의미를 갖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경험해보고 진짜 소설을 쓸 때 락커장에 들어가서 그 무슨 내용을 쓴다 그러면 락커 문을 열었을 때 그 락커에서 나오는 그 신발장 냄새나 그 눅눅한 그 나무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것들 내가 맡아본 사람이 그걸 더 잘 쓸 수 있고 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걸 통해서 이 소재 오브제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가야 되는 거. 이것은 뭐냐면 경험이에요. 삶의 어떤 그 연륜, 경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이만 많다고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제가 이제 뭐 지금 제가 소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소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지금 졸업을 했어도 이미 고등학교를 지금 나왔어도 내가 뭔가를 정말 하고자 하는 학생, 열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정말 이런 게 있는 학생들은 꾸준히 뭔가를 해요.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내가 어떤 지금의 우리의 법의 어떤 잘못된 점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다던가 세상을 향한 어떤 목소리가 나를 잘 되기 위해서보다는 타인과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관점으로 해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 아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너가 뭐 지금 조그만 뭐 19살짜리 20살 너가 아직 나이도 군대도 안 가고 네가 뭐래 이게 아니.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아이의 어떤 진정한 목소리로 세상에서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도와주는 게 정말 아이를 돕고 정말 아이를 위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혹은 말로서 아이를 비난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 그거는 참 나쁜 습관이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을 갖고 내가 얼마나 고등학교 때는 미처 방법을 모르고 생각을 못해서 의미 없이 흘러가 있는 그런 어떤 고등학교의 생계부는 이미 있지만 이거를 갖고 외부적으로 내가 지금 했던 활동들과 연결을 시킬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조금 입시 부분으로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연결시키면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팁입니다. 입시 부분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리 컨텐츠를 딱 단절이 돼서 고등학교 때 딱 끝나고 그냥 뭐 내가 무슨 대학을 가겠어 이러면서 있다가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것밖에 대학 갈 게 없어. 그런 학생들은 인위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바깥에서 우리가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우선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없으면 대학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똑같이 공모전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왜? 공모전의 컨텐츠는 정확한 데서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재학생, 재수생이던 검정고시, 재수생이던 해외고 재수생이던 어쨌든 학생부 종합적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인위적으로라도 내가 그 컨텐츠를 찾아서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된다. 뭔가 뭐라 그랬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진로를 정확히 딱 정한 다음에 그 로드맵을 짜서 뭘 했는지 컨텐츠를 도잉을 해. 자, 그래서 그러면 볼게요. 내가
보통 대부분 해외고를 뭐 예를 들어 보면 해외고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보면 정말 뭐 해외고 거의 뭐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한 80%가 아이도 토플, 토익, 탭스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어학 성적을 갖고 대학을 뭐 가겠다 의대를 가는데 세상에 어학을 갖고 뭐 한번 보세요. 그 자기소개서 앞부분에 지금 여러분들 있지요? 쭉 하면 요번에도 제가 지금 성대 거 갖고 지금 보는데 성대뿐만이 아니고 대교 공통양식이기 때문에 공인 어학 성적은 영정 처리하겠다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지금 뭐 가뜩이나 설명할 것도 많고 강의도 많은데 말로서 안 말씀드려도 되죠. 이미 읽어보시면 전공 역량을 갖고 증빙서류를 갖고 대학 가는 거지 토익, 토플, 탭스를 갖고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제학부도 마찬가지 연더우드 하스도 마찬가지 언더우드 하스가 아니구나 연세대학교 하스나 언더우드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어떤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 활동을 안 한 학생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 말은 활동을 고등학교 때부터 잘 이거 학점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 미리 10학년 11학년 때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학교 다닐 때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놓쳤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생들한테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 다 하는 게 뭐예요? 뭐 그냥 뭐 악단 들어가서 이제 그 음악회 같은 것도 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야구부나 축구부 이건 뭐 당연히 그냥 이렇게 운동에 관한 거는 의미 없이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과 의미가 없이 그냥 한 거죠.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 치면 지금 음악을 한 거와 축구를 한 거와 그다음에 뭐 내가 뭐 또 다른 걸 했겠죠. 수영을 했거나 뭐 이런 거를 갖고 이거를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억지로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영을 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음악을 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을 당을 했다. 뭐 오케스트라 장장을 뭐 안 했어도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그 음악회를 하면서 내가 경영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각자 가게 달란트대로 맡긴 일을 잘 하면은 또 사람의 어떤 적성에 따라서 일을 또 분배를 잘 하면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악장을 통해서 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리더십이 있다. 이거는 이미 다 벌써 십몇 년 전에 다 했던 얘기고 가뜩이나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 해외고 학생들, 뭐 검정고시 학생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뽑힐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합니다. 뭐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증빙 서류가 준비가 돼야겠지만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의미가 나옵니다. 의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참 그 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알 수 없다기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어디 컨설팅 업체라는 데 가면은 이야기를 짜서 그 아이한테 준다 그래요. 그 이야기가 뭐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짤 수 있는 능력 짰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외우면 면접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요. 자, 한번 볼게요. 나는 경영을 하겠다. 무슨 경영을 할 거냐? 나는 문화 경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쳐요. 그럼 문화 경영을 뭘 할 거냐? 요즘에 그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소통하는 거죠. SNS도 여러분들이 보면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의 부수가 많이 모여서 그 안에서 뭔가를 자꾸 재창조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처음부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뭘 올릴 때 한 건 올 때마다 사용료를 내고 올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있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꾸 그런 부가 서비스가 이제 붙여지는 거겠죠. 어쨌든 좋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수익을 내고 그걸 통해서 조직을 CEO가 이끌어가는 부분. 근데 그 수익이라는 것은 그냥 본인 회사만이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아니라 타인과 다른 우리 세상과 공생하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지금 시대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겠죠. 니즈를 알아야 서비스를 만들던 제품을 만들던 어떤 뭐를 만들던 아무튼 그거 갖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한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어렵게 그렇게 저는 이제 뭐 대학에서도 수업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우리 입생들한테 수업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뭐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그래서 이런 니즈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니즈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소통이라고 보고 쉽게 말하면 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충족시켜 주는데 그것이 공익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근데 요즘에 보면
굉장히 이 공익이라는 부분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생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런 여러 사회 문제들이 경영을 통해서도 사회 문제들을 풀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무슨 뭐 국제 관계학을 통해서도 국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사회학을 통해서도 뭐 사회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융합적인 시대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학습 경험을 타고 와야 되는데 성적 GPA가 또 좋은 아이면 모르는데 GPA가 또 뭐 11학년 때 교환학생으로만 있다가 가서 어학 성적도 잘 안 나와서 그냥 성적도 별로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어.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요리하는 쿠킹 클래스를 했는데 요거는 내가 재밌어 해요. 성적도 뭐 괜찮게 나왔고 학습 경험이에요. 요리도. 근데 경영학하고 요리하고 무슨 내가 의미가 있겠냐? 의미예요. 의미는 내가 진정으로 어떤 걸 바라보냐에 따라서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나고 그것이 관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경영학을 일부러 지금 예를 든 거냐면 가장 이제 그 예를 들 수가 가장 쉬운 게 경영학이기 때문에 뭐 경영학이 가장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가장 많죠. 그 예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단순히 그냥 뭐 대학만 가면 그만이지 뭐 혹은 그냥 뭐 대학 가는 전형은 맞아요. 물론 대학 붙으면 좋아요. 붙자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남이 타인이 그냥 어떤 컨설 딱 왔는데 6월 달에 왔는데 한국에 해외고에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유행이나 좀 바라고 누구 컨설팅 하는데 가서 이야기나 하나 받아가지고 절대로 대학 못 가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자, 붙자고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보자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불특정 우리 다수 제자들 분들에게 제 노하우가 전달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더 좋은 그런 때를 시간을 맞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리와 경영이 관계가 없다 생각하면 끝나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요리회사. 요리회사 하면 되겠다. 요리회사가 원래 관점이 아니었잖아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통한 어떤 걸 하겠다.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걸 또 하면 따라할까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일부러 제가 그걸 지금 머릿속에 다 있지만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선 말씀을 드려도 아는 이걸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해요. 그러니까 또 따라할까봐 그렇습니다. 따라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자, 근데 요리라는 것은 뭘 통해 소통하는 겁니까? 요리를 통해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SNS를 통해서 회사에서 소통을 하던 봉사 매니지먼트를 해서 소통을 하던 다 어떤 걸 갖고 니즈를 파악해서 소통하는 거죠.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내가 요리 시간에 어떤 요리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수많은 그 얘기들이 뭐냐면 요리를 통해서 국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해서 거창하게 나가요. 요리, 뭐 그것도 맞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여태까지 그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 뭐 다른 분들도 책도 많이 내고 수험생, 합격생들도 책도 많이 내잖아요. 찾아보면 해외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요리로 이제 카테고리를 많이 찾아보는 빅데이터가 요즘에 시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면 요리를 통해서 해외 요리를 통해서 국내 뭐 한국을 알린다 이게 거창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뭐 국제 뭐 관계나 국제 외교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써도 뭐 되긴 하겠지만 그게 본인한테 그렇게 의미가 정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건 다 이미 트렌드가 지난 겁니다. 절대로 남이 똑같은 걸 갖고는 입학사항관에 눈에 들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뭐 2년 뭐 3년 노력을 쫙 해서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쫙 돼가지고 쫙 가는 아이들이라면 벌써 딱 보면 나오죠. 근데 지금 기간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따라한다? 나는 그게 거창하게 쓰지 말고 요리라는 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그 요리가 뭐 된장을 끓였던 김치찌개를 끓였던 김치전을 했던 소통하기 위해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요리를 먹고 자기 나라에 뭐 요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요리도 있고 그러면 모양이 비슷한 요리도 있을 것이고 모양이 다른 요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식의 그 사람들이 정말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이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겠다고 하는 학생이면 어떤 거에서 우리나라 요리를 잘 평가해 주는지 또 어떤 거에서 우리나라 요리를 배척하는지 사람마다 다 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이중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문화 전달 뭐 거창하게 뭐 요리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요리 하나를 갖고도
어떻게 하면 필요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 요리를 갖고 외국 사람들과 외국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머릿속에 의식이 있는 학생이면 거창한 걸 통해서 물론 프로젝트를 잘 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없다 그러면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것에 대해서 해놨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의미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생각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생각과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오래 가리킨 선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의미학이나 해석학을 공부를 오래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정이 있을 때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통이라는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문화를 알리고 어쩌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신이 먼저 타인과 소통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요리를 갖고도 저 사람이 어떤 외국 사람들이 외국 친구들이 어떤 면을 갖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지 어떤 점을 갖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요 따라할까 봐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영에서 회사를 해서 소통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니즈를 파악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제품을 나의 어떤 생각과 서비스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의 어떤 정말 핵심적인 얘기가 별거 아닌 뭐 별거 아닐 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리했던 거를 갖고도 거창하게 문화까지 나오고 이렇게 다 남이 구태연하게 했던 게 아니고 나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경영 내가 하고자 하는 문화 경영이든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이든 뭐가 됐던 수익을 내고 그것이 이 사회에서 잘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니즈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니즈, 고객의 니즈. 근데 그 니즈가 더 우리 사회를 잘 이롭게 상생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고객의 니즈에 다가가야 하는지가 여기서 나와요. 이거는 억지로 이야기를 붙여서 꾸민 것도 아니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유, 의미가 건강한지 아닌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입학사관관들은 보세요. 자, 이미 이 학생이 다 끝났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미 나이를 20살 먹고 21살 먹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 그럼 못 써. 여기 자체만으로는 못 쓰겠죠.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라고. 근데 그렇게 한 것들을 썼어요. 의미를. 자,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이것이 우리 재수생들이 그나마 대학을 응시해서 붙을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예요. 그런데 난 한 단계 더 나갔어. 근데 내가 이거를 갖고 생각을 하고 있어. 연결시킨 겁니다. 내가 10학년 때, 11학년 때 쿠킹 클래스를 했어요. 교내 무슨 페스티벌에 내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의를 팔았어요. 그게 하나의 수업 시간이었어요. 교내. 자, 성적표도 있어요. A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그동안 나는 이걸 발전시켜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소통을 그때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데 소통의 중요성만 깨닫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변화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로 어떤 그 생각 어떤 그 니즈를 우리 해서 물건을 팔죠 좋고 서비스를 해도 좋아요. 회사를 할 때 SNS 회사를 들고 뭐 빅데이터 회사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을 갖고 생각만 갖고 있으면 백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학종에서 원하는 여러분들이 것을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보는 건 뭐냐? 그래서 내가 19이 지나고 20살, 21살이 돼서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그거를 갖고 방법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그 생각을 갖고 더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제시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 고등학교 재학 기간인데요. 제시할 수 있어요. 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갖고 자신의 진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의미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갔던 경험들, 요리한 것이 무슨 어떤 경영하고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했던 이 여러분들이 버린 경험들의 의미를 넣어서 의미가 지금 잘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 의미를 잘 찾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프로젝트 있죠.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타서 같이 넣는 겁니다. 더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19살 그 졸업한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동점 상황에서 나이상으로 져요. 여러분은 더 많은 걸 대학에 제시할 수 있는 관점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에 어차피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이라면 증빙서류에 이 프로젝트 한 것을 넣을 수 있죠. 증빙서류에.
그렇게 이야기를 타서 대기업 공통문항 1번에도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그냥 고등학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룰입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 전공 역량이 너가 뭘로 생각했고 그래서 너가 뭘 했냐. 근데 너가 그 의대면 의대 딱 맞는 전공 역량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지만 없다. 근데 내가 경영학을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것도 다 학과다 똑같아요. 의대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딱 경영학만 제일 공통적인 것만 해서 말씀드린 거. 경영학에서 내가 생각하는 본질은 니즈의 파악과 소통이다. 이런 관점이 있다면 그걸 갖고 본인이 직접 정말 했던 안 한 걸 쓰고 그러면 안 돼요. 혁신하게 했던 쿠킹 클래스 요리라는 걸 붙여가지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데 그 의미가 국내에 와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확산이 되고 성장이 됐는지까지 보여주면 승부가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근데 1500자리 내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또 숙련된,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오늘 재수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작전을 짜서 계획을 짜서 자 여러분들이 10학년, 11학년 때부터 해서 하면 좋다. 그렇지만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자의에서 타의에 의해서 비껴나 버리고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럼 그 학생들한테는 꼭 내가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던 뭘 하던 내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놓쳤지만 그래도 한번 요번에 최선을 다해서 해본다 생각을 했을 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문항을 잘 읽고 파악해서 문항 데려가는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서 했던 거 의미를 억지로 파악해서 이상한 얘기 만들지 말고 자소서를 쓰지 말고 학생부 종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의미와 경험에 대한 의미입니다. 경험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미를 찾아야 돼. 근데 의미가 억지로 찾아지면 안 되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사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미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갖고 조금 더 발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20살, 21살에 대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그 소통과 니즈의 의미 내가 그래서 어떻게 요리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혹은 요리를 어떤 걸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 교내에서의 그 활동에서의 그 생각들을 끄집어 와서 이제는 직접 내가 IT 회사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서 근데 이 서비스가 또 중요해요. 지금의 우리의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여기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할 때 내가 이런 이유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그때 그 요리했던 경험들을 갖고 살려서 이런 걸 했다라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하지 않은 부분도 또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하지 않았지만 이걸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방법만 있다면 여러분들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뭐 정말 이걸 갖고 이제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 사실 선생님의 노하우거든요. 근데 뭐 노하우 중에서 우리 재수생들이 이제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의미와 해석과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준비할 때 가장 제가 먼저 학생들을 파악할 때 보는 게 경험이 먼저 있는가. 이걸 듣는 재수생들도 지금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때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를 대학이라는 그 한 작은 고개 때문에 잃은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있다면 꼭 권현 선생님 말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기도합니다. 만일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걸 뭐 보지는 않겠죠.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신다면 그만큼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예체능도 얘기했지만 예체능도 결국은 경험을 많이 쌓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노래도 불러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내 그림도 그려서 전시도 해보고 하는 것들의 그 경험이 지금 당장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이 경험이 살다 보면 어떤 시기에 어떤 의미로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 의미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규격대로 그 제 어떤 노하우대로 지금 의미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막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어차피 이야기를 잘못 가공해서 만들거나 남의 이야기를 갖다 쓴들 내 삶의 의미에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니라서 그건 여러분들 대학 갈 때 다 버려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내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과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성장시킬 수 있을 때 국제학교든 해외고든 그다음에 뭐 대안학교든 뭐 검정고시든 일반고든 그게 뭐 특수목적 특목고만 가서 그렇게 뭐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맞은 때에 적절하게 좋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찾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 제 이 테크니컬 그 디렉팅 하는 우리 분들이 40분을 넘지 말게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항상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항상 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1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강의를 끊고요. 다음 어떻게 하면은 재수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2탄, 3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중요하다고 재수생들, 전국에 있는 우리 재수생들 의미와 그 경험에 대한 본인의 의미가 중요하다. 절대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내가 더 의미와 열정이 있어서 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고등학교 때 한 거와 같이 의미를 찾아서 더 확대시키는 모습을 입학사관한테 보여주라. 단 재수를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재수를 하려고 해서 재수하는 건 아니겠지만 재수로서 하는 것보다는 원래 열심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10학년, 1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건 맞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고 그만큼 더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저 권현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